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가 좀 줄었어요. 네. 2019년, 20년. 아, 그래요? 2019년은 미세먼지가 우리 굉장히 심해져서 가동을 안 하거나 또는 가동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20년은 정말 코로나 영향이에요. 맞아. 굉장히 심해져서. 네. 그럼 21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죠. 그 네. 앞에 두 해보다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5% 늘었고 네, 늘어났어요. 다시 그럼 반등했어요. 미국은 6% 늘고 EU는 7% 늘고 중국은 5% 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참 아쉬운 게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이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지.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 성적표는 몇 점인가. 제가 보면은 과락이에요. 봐라. 응? 우리 대학에서는 F 학점. 무서워. 하나도 못 줄였어요. 쉽게 아, 이야기하면. 정말요? 그런 합의를 사실 지난해나 이번에 걸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되게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COP에서 사실 이 목표나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온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손실과 피해 얘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져 나갈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 없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조금은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 얘기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결국엔 그냥 돈을 모아서 각자 이제 쪼개져 나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너무 다른 얘기들이 갑자기 주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 포럼에서 딱 이 타이밍에 이거를 다룰 때인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저는 타일러 네. 씨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왜 실패했을까? 근본적인 것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본적인 건 뭔가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응?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전 세계의 그 많은 이해 당사자, 200개 가까운 나라, 각자 입장이 다르죠. 그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산유국, 바로 옆이죠. 우리나라처럼 기름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이미도 과거에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 아직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후 난민이 생기는 나라. 얼음이 녹아서 더 좋아지는 나라.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 그게 아니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바닷속으로 잠기는 나라.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대량 소비 위주의 이런 경제 구조, 이런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관해서 인류가 사실 답을 찾고 있지 못해서 기후변화 초래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저는 과연 지구의 CO2 평균 농도를 낮출 수 있을까?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해도 안 떨어지고.